어제 24명의 우리 스키 선수들이 1박 2일로 북한 마식령 스키장으로 남북 공동훈련을 떠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모인 남북 선수들은 조금 전 오전 9시 30분부터 알파인 친선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슬로프 아래쪽에서는요, 크로스컨트리 공동훈련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파인 스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공동훈련은 그야말로 이번 합동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훈련을 마치는 우리 선수단은요, 오후 1시쯤이 되면 다시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는 우리가 타고 왔던 아시아나 전세기를 다시 그대로 타고 양양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은 약 오후 5시 15분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돌아오는 전세기에는요, 우리 측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북한 선수단, 특히 피겨 페어인 렴대옥과 김대식조를 앞세워서 북한 선수단이 총 32명이 함께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체육성 부상의 대표단 단장으로 온다고 하네요. 자, 마식령 스키장 훈련 우리가 아직 영상으로 보지를 못해서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어제 오전 한 10시 40분쯤에 양양공항에서 우리 남측 선수단들이 출발을 해서 1시간여 뒤에 갈마 비행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 2대로 나눠 타서 약 40여 분 거리로 떨어진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식령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우리 측 관계자들만 참석을 했고 북측 관계자들 없이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메뉴입니다. 이 메뉴가 무려 19개의 코스 요리가 대접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세세하게 어떤 음식들이 나왔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맛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스키장 곤돌라를 타고 상층부로 올라가면요. 약 200석 규모의 라운지 같은 휴게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음료와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 담당을 하는 북측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마식령 스키장을 굉장히 수백 명이 겨울철에 찾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당일치기로 많이 온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요, 북한 예술단 공연을 본 관람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북측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은 2월 8일에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그리고 사흘 뒤인 2월 11일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정부는요, 내일 낮 12시부터 그리고 모레 낮 12시까지 하루 동안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응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서울과 강릉 각각 한 곳씩만 응모가 가능하고요. 당첨이 된다면 인당 무료 티켓 2장씩 배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오늘 통합신당 당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재파의 통합디 사퇴 승부수를 던졌는데 중재파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입장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통합신당 당명이 오늘 확정된다고 하던데 어떤 이름이 지금 유력한 상황인가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당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3-4가지 당명을 놓고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통추위는 젊은 이미지 그리고 미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이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국민당 이렇게 두 개 합친 거군요. 정말 말 그대로. 자, 안철수 대표가 어제 이제 중재파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중재파들, 가운데 있는 중도파들은 통합신당에 합류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중재파 의원들에게 신당 창당 후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신당 합류를 거듭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중재파 의원 7명은 오늘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할지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오늘 블로그에 추운 겨울을 견뎌내면 따뜻한 봄이 온다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오는 4일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이중 당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당원 투표로 통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인 민평당은 안철수식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은 이렇게 화해 분위기입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함대공 미사일, SM-3 신형 미사일 요격 시험에 나섰다가 이게 또 공교롭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군이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실패했다는 사실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네, 미군이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상에서 SM-3, 즉 함대공 미사일이 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요격 실험에 사용된 미사일은 SM-3 블록 2A라는 신형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최대 사거리가 2,500km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보다도 사거리가 훨씬 길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꼽혔는데요. 이 미국 미사일 방어청도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에서 미사일 비행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요격 실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미국이 요격 시험을 했었는데 명중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미국도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북 러시아 대사, 그러니까 북한에 상주하는 러시아 대사가 요즘 북한이 심각한 기름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라는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 자국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공급 중단은 경제 봉쇄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석유 제품 공급을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바닥에 도달했다면서 추가적인 공급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채널A가 접촉한 대북무역 소식통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이 기름을 비축하면서 북한 장마당, 즉 시장에서 급등했던 이 휘발유 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북한이 열병식을 할 텐데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과시할 것이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이 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2월 8일 열리게 될 군 열병식에 장거리 미사일 수십 기를 과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을 겁먹게 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북한이 머지않아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유난히 밝았던 달 구경 혹시 하셨습니까? 슈퍼문, 블루문, 레드문. 네. 이렇게 겹친 진귀한 우주쇼가 35년 만에 펼쳐졌는데요. 어제 같은 우주쇼는 19년 후에야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어제 못 봐가고요. 전 60대나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문대 주변은 달 구경 나온 가족과 친구, 연인들로 일찌감치 붐볐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날씨도 포근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잘 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빛납니다. 밤 9시쯤부터는 달이 점차 가려지더니 50분여가 지나자 그림자에 숨은 달이 붉은 빛을 뽐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 블루문과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까지 겹쳐 장관을 이뤘습니다.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는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면서 평소보다 크게 보인 데다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을 이루는 개기월식으로 달이 붉게 변하는 레드문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슈퍼문과 블루문, 레드문이 겹치는 신비한 우주쇼가 펼쳐진 건 1982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이 붉은 쪽이 더 길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달은 붉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우주쇼는 19년 후인 2037년에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 지목한 겁니다. 네, 그럼 단독 취재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빈 기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진술한 겁니까? 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 4억 원과 관련해 나는 국정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통로 역할만 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통제하에 이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쓰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상대로 사용처 규명에도 주력할 전망입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한 만큼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서울 노원의 한 중학교 빙벽으로 착각할 정도로 고드름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소방대원이 톱으로 제거하려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요즘 고드름 비상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고층 빌딩 고드름이 떨어져 버리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는 80대 남성이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물이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몰래 설치해놓은 범장망입니다. 길이 500m, 높이 70m, 무려 축구장 2배 크기입니다. 원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인양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14시간씩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직접 철거하는 이유는 이 중국 그물이 워낙 촘촘해서 우리 바다의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간 철거한 그물에서 건진 물고기만 무려 24톤에 달합니다. 어젯밤 강원 춘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부부가 숨졌습니다. 남편 56살 김 씨가 아이들을 대피시킨 뒤 아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요.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딱 한 달이 지났는데 무려 화재가 3,800건 넘게 났습니다. 하루 평균 124건씩 불이 나는 셈입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선수가 생일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코치의 손찌검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쇼트트랙 대표팀 김선태 감독은 안정을 많이 찾았다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박지성 선수가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장명자 씨는 지난해 말 영국 런던에서 교통사고로 당해 숨졌죠. 다리는 내일 엄수되고 장지는 용인 공원묘지입니다. 가수 이준호 씨가 자신의 빚 1억 6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꼭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한국 부자들은 한 달 평균 1,059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개인 구매 한도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는 은화 15종 세트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예약 판매는 오는 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가격은 93만 원으로 이번이 기념 주얼을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어제로 모금을 마감했습니다. 전국 집계 결과 100.2도로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도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듭니다. 지금도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으로 오늘도 출발했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이 4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어느덧 입춘입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오고요. 주말 사이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 소식이 있어서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대부분 지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방기 사용이 많은 만큼 불조심 계속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키기 좋습니다. 모처럼 대청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